안녕하세요. 통생통사 강동환TV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오염풍선을 남한을 향해서 날려보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김정은의 무도한 행태에 대해서 먼저 유감을 표명하고 규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국제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풍선에 매달아서 남한 전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날려보낼 수 있었는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인데요. 김정은 이번에 보낸 오염 풍선 왜 보냈을까 한번 좀 살펴보죠. 한 150여 개 정도가 국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 풍선은 타이머 작동 장치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지도록 설계가 되었고 접경 지역은 물론 경남 거창에서까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요, 큰 풍선이 있고 그 밑에 시간이 지나면 터질 수 있는 시한 장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 오염물을 매달아 놨습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보니까요, 북한이 말 그대로 오염물을 담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분뇨도 있고 또 휴지로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 오염 풍선 어떻게 된 걸까? 명백한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정권 시기에 대북 전단을 보내는 단체들의 활동이 완전히 중지가 되었었죠. 심지어는 법으로 제정까지 해서 완전히 활동 자체를 금지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일부 대북 단체들이 북한에 대북 전단을 날려보냈고 또 강화도 인근에서 페트병이죠. 거기에 쌀을 담아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대북 전단 활동이 재개되고 있는 움직임이었는데 북한 당국 여기에 당연히 이제 발끈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번에 이 오염 풍선을 보내기 전에 지난 26일에 이미 북한이 경고를 했습니다. 남한 지역을 향해서 특히 국경 지역과 그 중심부까지 이 오염물을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자, 북한 당국은 분명히 의도한 바대로 이것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겨울에는 북서풍이 불고요. 이제 봄이 되면 남동풍이 부는데 지금은 거의 남동풍이 부는 계절입니다. 저희가 이 북한의 쓰레기를 주우러 가면 한겨울에 북서풍이 불고 높은 파도가 쳐야 이 해안가에 북한 쓰레기가 밀려오고 또 바람이 불어줘야 북한에서부터 남한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계절은 이제 남동풍으로 바뀌는 계절입니다. 지난밤에 저희가 바람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난밤에 마침 북서풍이 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람의 방향이 어제 밤 12시를 기점으로 이렇게 북서풍이 불었으니까 북한 당국이 철저하게 계산되고 의도된 방향으로 보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만큼 북한이 치밀하게 계획을 했는데 오염물을 보낼까 중요한데요. 북한 당국은 탈북민을 인간 쓰레기로 보고 있고 또 이 탈북민이 보내는 대북 전단 행위 자체를 오염물이다, 쓰레기다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보낸 것은 그 안에 대남 전단이라든지 심리전을 위한 내용이 들어있기보다는 말 그대로 오염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북 전단을 보내는 이 탈북민 단체들의 활동 자체가 인간 쓰레기 짓이다, 오염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대북 전단이 북한에 들어오더라도 그게 한낱 오염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이 지난 정권에서는 법으로까지 제정을 해서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았죠. 전혀 활동하지 못하게 했는데 지금 정권에 들어와서는 대북 전단을 보내는 단체들이 이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니까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저항하고 오염 풍선을 보낸 의도로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자, 북한이 왜 이렇게 발끈할까요? 남한에서 보내는 대북 전단이 오염물이다,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굳이 북한이 이렇게 과잉된 행동을 했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보이는 것이 바로 북한의 쓰레기입니다. 제가 불과 3주일 전에 연평도에 가서 주워온 것들인데요. 망고 단물 이렇게 페트병도 있고요. 그리고 과자 봉지죠. 네. 이 과자 봉지, 바다 과자, 이건 굉장히 이제 큰 봉지이고 우유향 과자 이런 봉지도 있고요. 그리고 복숭아 단묵 같은 이런 한국 제품을 카피한 것도 있고 대부분 이렇게 생필품인데 생강가루 같은 거는 이제 신규품 거죠. 자, 이번에 보낸 거 이런 쓰레기를 담아서 보냈다기보다는 분뇨와 함께 휴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오염물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걸 보냈는데 말 그대로 탈북민의 행동 자체가 쓰레기고 오염물이다. 그러한 대북 전단 자체가 북한 내에서 크게
크게 영향이 없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자 했던 의도가 있는 거죠. 하지만 북한이 왜 이렇게 과잉 반응을 했을까? 자, 이 대북 전단을 보내는 풍선 안에는 단순하게 전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단은 이미 아날로그 방식인데 현재 북한 주민들이 보는 이 남한의 영상물들은 마이크로 SD 카드나 USB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북 전단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라기보다는 풍선 안에 전단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SD 카드, USB, 심지어는 뭐 달러, 그리고 페트병 안에는 쌀까지 넣어서 지금 보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의 확산이 북한 당국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김정은은 지금 이 장마당 세대라고 얘기하는 이 청년들의 사상을 단속하고 통제해야 되는데 남한으로부터 이러한 것들이 유입될 수 있는 통로가 지금 열리게 됐다라는 거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그냥 전단을 보냈는데 이렇게 과잉하게 대응한다라기보다는 이 풍선 안에 쌀과 달러와 USB 같은 것들이 담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북한이 뚫릴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결국은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이러한 대북 전단 활동이 다시 재개가 되면서 북한이 이렇게 가잉 반응, 민감한 반응, 무도한 행위까지 하면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것이 효과가 있다라는 건데 그 전에도 이렇게 대북 풍선을 보내는 단체들이 접경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지 주민들과 갈등을 겪었지 않습니까? 충돌까지 빚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다시 재개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이 남남 갈등이 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남북한 접경 지역뿐만 아니라 경남 거창까지 이게 내려갔으니까 대북 전단 투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있다, 이걸 중단해라, 이렇게 목소리를 낼 것이고요. 특히 이번에는 지금 북한이 이 분뇨, 오염물 이렇게 이제 보냈지만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런 치명적인 생화학 무기를 실어 보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 사회에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을 북한 당국은 노린 거겠죠. 공습 경보가 발령되었고 심지어는 경남에까지 이게 풍선이 날아갈 수 있었다면 우리 국민들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또는 뭐 정찰 위성을 쏘고 이런 거에 나올 때는 굉장히 둔감한 반응인데 오히려 이번이 훨씬 더 지금 심리적으로 타격감이 크다라는 거죠. 북한 당국은 분명히 그걸 의식을 했을 거고요. 또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 부분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겁니다. 대북 전단을 보내는 단체 활동을 완전히 제어해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거고 대북 전단 금지법을 다시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 국회 쟁점 사안이 되는 거고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하나의 사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오염물을 보낸 것은 규탄해야 될 것은 북한 당국인데 오히려 그 화살이 지금 또 우리 정부의 이 무슨 대북 강경책으로 또 이렇게 기결되는 남남 갈등이 조장될 우려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북한 당국이 이렇게까지 과잉 반응을, 무도한 짓을 한 거는 그만큼 이 외부 정보가 지금 북한 내부에 확산되고 있고 그것이 이 김정은 체제의 치명적인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명확해지는데 또 우리 사회에서 남남 갈등, 김정은이 의도한 것처럼 비난과 또 화살을 이러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게 돌리면서 남남 갈등을 조장할 게 아니라 지금은 바로 김정은이 이러한 행태, 국제법까지 위협하면서 남한에 보낸 거에 규탄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남한에서 보내는 거는 괜찮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남한에서 보낸 거는 민간단체가 한 거죠. 정부가 한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민간단체가 보낸 것은 오염물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쌀과 정보라는 거죠. 눈과 귀를 열어줄 수 있는 인권의 개선을 위해서 한 인권 활동이라는 건데 북한 당국은 명백하게 군사적인 공격을 감행을 한 겁니다. 더군다나 남한에서 북한으로 보낼 때는 지금 접경까지 접근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연평도나 병영도에서는 드론을 띄울 수가 없고 이렇게 대북 풍선 자체를 섬에 들어가서 보낼 수가 없습니다. 단체들이 이렇게 북한으로 뭔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그나마 강화도나 김포 정도에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이게 중간에서 북한까지 가지 않는 이유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국이 만약에 허락을 했거나 정부가 이걸 공식적으로 지원을 했다면 더 북한과 가까운 곳에 가서 보내면 한 번에 그냥 북한에 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왜?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자체적인 활동이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민간단체의 정당한 활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이것을 보낼 때 아주 가까운 접경지역, 군부대 내에서 바로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뛰어서 비무장지대만 넘어서면 바로 남한 지역에 투척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또 그것이 북서풍이 불 때 바람의 영향을 잘 받으면 이게 경남 거창까지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아주 쉬운
많은 비용이 소모되지 않은 무기 체계로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북한 당국은 분명히 노렸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히려 북한 당국의 패착이다, 자충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김정은이 두렵다라는 것을 지금 만천하에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고, 자, 우리가 주눅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북한 당국이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북한 내부에 이런 정보를 많이 투입할 수 있을까? 종이 대북 전단을 넘어서서 지금 북한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는 미디어의 영향, USB라든지 마이크로 SD 카드, 더 나아가서 이것을 볼 수 있는 노트텔이라든지 아주 저렴한 장비들, 이런 것들을 북한에 어떻게 보낼 수 있을 것인가. 드론을 활용해도 좋고요. 위성을 통한 방식도 있을 것 같고, 21세기 최첨단 IT를 걸어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이제는 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한에서 보낸 이 대북 메시지들, 김정은 정말 너무나도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 같은데, 김정은이 가장 취약한 부분, 그것을 역으로 계속 확산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알 권리 신장을 위해서 민간단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자유민주국가에 있으니까 이 활동 자체를 보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모르게 정말 트로이의 목마같이 은밀하게 이 외부 정보를 투입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지금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용한 방법이고, 지금이 바로 그 적기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정말 이 외부 정보 유입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변화될 수 있고, 그들의 인권이 신장되면 물론 그들 스스로가 정말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